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달리던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습니다. 차체가 찌그러지고 에어백이 터지고 유리창이 산산조각 납니다. 그런데 운전석 문이 열리더니 운전자가 멀쩡히 걸어 나옵니다. 이게 뉴스가 아니라 광고가 되는 자동차 브랜드는 세상에 딱 하나 있습니다. 볼보. 사고를 피하는 차가 아닙니다. 사고가 나도 살아남는 차. 이것이 볼보가 90년 넘게 팔아온 약속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된 차가 되었습니다. 중국 자본이 들어오면서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볼보는 1927년 스웨덴에서 태어났습니다. 스웨덴은 겨울이 6개월이고 도로는 얼어붙고 사슴이 튀어나오는 나라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예쁜 차를 만들 여유는 없었습니다. 일단 살아남는 차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볼보의 DNA에는 처음부터 안전이 새겨져 있습니다. 1959년 볼보의 엔지니어 닐스 볼린이 세점식 안전벨트를 발명합니다. 지금 전 세계 모든 자동차에 달려있는 바로 그 벨트입니다. 그런데 볼보는 이 특허를 무료로 공개합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한 이익은 없다는 이유로요. 이 결정 하나로 추정 100만 명 이상의 생명이 구해졌습니다. 이게 볼보입니다. 안전을 파는 게 아니라 안전 그 자체였던 브랜드였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브랜드가 왜 지금 중국 회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을까요? 그 이야기는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0년대 자동차 산업에 규모의 경제바람이 불어닥칩니다. 작은 회사는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온 겁니다. 1999년 볼보는 결국 미국 포드의 당시엔 거금이었던 64억 달러에 매각됩니다. 포드는 볼보에게 뭘 해줬을까요? 아무것도요. 정확히 말하면 돈만 뽑아가고 혁신은 막았습니다. 포드의 관료주의 아래서 볼보는 독자 기술력을 잃어갔습니다. 포드 플랫폼 쓰세요. 개발비 줄이세요. 우리 방식대로 하세요. 10년 동안 볼보는 천천히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집니다. 포드는 생존을 위해 볼보를 내다 팔기로 결정합니다. 2010년 중국의 지리자동차가 볼보를 인수합니다. 가격은 18억 달러였죠. 포드가 샀던 가격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만큼 볼보가 망가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당시 서방 언론의 반응은 냉소적이었습니다. 중국이 스웨덴 명품을 망칠 것이다. 기술만 빼가고 버릴 것이다. 볼보의 끝이 보인다. 하지만 지리자동차의 리슈프 회장은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돈은 주되 경영은 간섭하지 않겠다. 이 한마디가 볼보의 운명을 바꿉니다. 그리고 다음 10년간 볼보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 기적의 씨앗 속에는 독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리자동차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볼보 경영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스웨덴 본사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가지를 제공했습니다. 첫째, 돈, 연구개발비를 쏟아부었습니다. 포드 시절에는 꿈도 못 꿨던 독자 플랫폼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둘째, 중국 시장.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결국 볼보는 SPA, CMA라는 독자 플랫폼을 개발합니다. 중국 내 생산기지를 확보해 원가를 낮춥니다. 그리고 2023년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합니다. 2024년 영업이익은 223억 크로나, 한화로 약 2조 7천억 원입니다. 쉽게 비유해드리겠습니다. 치킨집 사장님이 갑자기 대기업의 투자를 받았는데 그 대기업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 레시피대로 해. 난 가게만 늘려줄게. 꿈 같은 얘기죠. 그런데 그 꿈이 진짜 현실이 됐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볼보는 이 성공에 취해 한 가지 결정을 내립니다. 업계 누구도 감히 하지 못한 선언. 이 선언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2021년 볼보는 업계를 발칵 뒤집는 선언을 합니다. 2030년까지 100% 전기차만 팔겠다. 당시 테슬라를 제외하면 이런 선언을 한 전통 자동차 회사는 없었습니다. BMW도 벤츠도 아우디도 전동화 가속이라고만 했지 100%라고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볼보는 달랐습니다. EX30, EX40, EX90 전기차 라인업을 쏟아냈습니다. 2024년 볼보의 순수 전기차 비중은 26%까지 올라갔습니다. 프리미엄 경쟁사 중 1위였죠. 언론은 볼보를 혁신의 아이콘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볼보는 전기차에 올인하면서 세 가지 도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연구개발비 폭등. 바퀴 달린 컴퓨터를 만들겠다며 소프트웨어에 천문학적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둘째, 중국 생산 기반 수출 전략. 전기차 대부분을 중국에서 만들어 전 세계로 팔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셋째, 폴스타라는 야심작. 지리와 함께 순수 전기차 브랜드를 만들어 테슬라와 정면 승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도박이 2025년 동시에 터집니다. 2025년 2분기 볼보는 단 90일 만에 1조 4천억 원을 증발시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2025년 1분기 볼보의 매출이 전년 대비 12% 급감합니다. 영업이익률은 2.3%로 추락합니다. 2025년 2분기 영업손실 100억 크로나. 하나로 약 1조 2천억 원이 한 분기 만에 증발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볼보는 2분기에 114억 크로나를 자산 감가상각 처리합니다. 한화로 약 1조 4천억 원입니다. 감가상각이 뭘까요? 쉽게 말해 3년 전에 1억 들여서 치킨집 인테리어를 했는데 손님이 안 와서 이렇게 장부를 고친 겁니다. 이거 1억짜리 아니고 5천만 원짜리였던 걸로 하자. 장부상 손실은 줄어들지만 돈이 사라진 건 똑같습니다. 무엇에 대한 감가상각이었을까요? 바로 볼보의 야심작 EX90과 ES90 플랫폼입니다. 여기에 구조조정 비용 14억 크로나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3,000명 감원이 발표됩니다. 볼보는 이걸 더 날렵한 조직을 위해라고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볼보는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90년 역사의 프리미엄 브랜드가 왜 이 지경이 됐을까요? 원인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전기차 캐즘입니다. 캐즘은 신기술이 초기 수용자를 넘어 대중에게 확산되기 직전 갑자기 수요가 뚝 끊기는 현상입니다. 2024년부터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 이 캐즘이 찾아왔습니다. 테슬라가 가격 전쟁을 시작하면서 전기차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충전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소비자들은 다시 하이브리드로 눈을 돌렸습니다. 볼보는 가장 공격적으로 전기차에 올인한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2024년 9월 볼보는 결국 100기를 듭니다. 2030년 100% 전기차 목표를 철회합니다. 이제는 90에서 100% 전동화라고 말합니다. 하이브리드도 팔겠다는 뜻입니다. 3년 전에 당당한 선언은 어디로 갔을까요? 두 번째 원인은 소프트웨어의 함정입니다. 볼보의 플래그십 전기차 EX90 가격 11만 4천 달러. 한화로 약 1억 5천만 원짜리 차입니다. 이 차는 2023년 말에 출시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 넘게 지연됐습니다. 이유는 소프트웨어였습니다. 볼보는 EX90을 바퀴 달린 컴퓨터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라이다 센서, 자율주행, 첨단 안전장치, 이 모든 걸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통합하려 했습니다. 문제는 볼보가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수십 개 공급업체의 코드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라이다가 작동을 안 합니다. 화면이 먹통이 됩니다. 디지털 키가 차 문을 못 엽니다. 그리고 출시된 후에도 문제는 계속됐습니다. 고객들의 불만이 폭주했습니다. 디지털 키가 하루에 3번씩 먹통이 됩니다. 화면에 오류 메시지만 뜹니다.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파워가 차단됐습니다. 어떤 고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1만 달러짜리 베타 테스트 차량을 산 기분입니다. 볼보의 최고 기술 책임자는 결국 공개 사과를 합니다. 신뢰를 잃은 고객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비유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을 만든다고 했는데 앱이 안 깔리고 전화도 안 되는 1억짜리 폰을 출시한 겁니다. 이게 볼보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문제는 고칠 수 있습니다. 시간과 돈을 들이면 됩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볼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것. 바로 국적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지정학입니다. 볼보의 전기차 대부분은 중국에서 생산됩니다. 지리 자동차와의 시너지 때문이었습니다. 원가 절감, 공급망 효율화, 중국 시장 공략,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 상황이 뒤집힙니다.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100% 이상의 관세를 때립니다. EU도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36%의 관세를 부과합니다.
볼보의 인기 모델 EX30. 원래 2024년 가을 미국 출시 예정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만들어 미국에 팔 계획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관세 폭탄에 계획이 무산됩니다. 볼보는 급하게 벨기에 공장으로 생산지를 옮깁니다. 미국 출시는 2025년으로 연기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지금 중국 커넥티드카 금지법이 추진 중입니다. 중국 기업이 지배하는 자동차의 소프트웨어를 미국 도로에서 금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볼보는 지리자동차가 지분 7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볼보는 미국에서 차를 아예 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스웨덴 브랜드라는 포장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충분히 심각합니다. 하지만 볼보에게는 숨기고 싶은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번째 원인은 자회사인 폴스타입니다. 폴스타는 볼보와 지리가 함께 만든 순수 전기차 브랜드입니다. 테슬라에 맞서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였습니다. 결과는 재앙입니다.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폴스타의 순손실은 15억 6천만 달러. 한화로 약 2조 원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총 마진율입니다. 마이너스 34.5%.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차를 팔수록 손해라는 겁니다. 100원짜리 물건을 만드는데 135원이 드는 구조입니다. 팔면 팔수록 돈이 새 나가는 겁니다. 폴스타는 나스닥 상장 폐지 위기까지 갔습니다. 주가가 1달러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2024년 2월 볼보는 선언합니다. 폴스타에 더 이상 돈을 대지 않겠다. 그리고 지분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48%에서 18%로, 그리고 다시 16%로. 이제 폴스타는 지리자동차의 직접 관리 아래로 넘어갔습니다. 볼보는 손을 뗐습니다. 비유를 해드릴게요. 형이 차린 분식집이 망해가는데 지분을 가진 동생이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형, 나 더 이상 돈 못 줘. 하지만 간판에는 여전히 동생 이름이 붙어 있죠. 그게 지금 볼보와 폴스타의 관계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기차 캐즘, 소프트웨어 참사, 관세 올가미, 폴스타의 짐, 네 가지 독이 동시에 터졌습니다. 그렇다면 볼보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2024년 9월 볼보는 2030년 목표를 수정합니다. 100% 전기차는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90에서 100% 전동화입니다. 심지어 마일드 하이브리드 10%도 허용합니다. CEO 짐 로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동화로의 전환이 직선적이지 않다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시장과 고객이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시장을 잘못 읽었습니다. 3년 전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외쳤던 그 선언. 이제는 조용히 지워야 할 흑역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볼보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지금 볼보가 하고 있는 건 생존을 위한 발버둥입니다. 첫째, 180억 크로나 규모의 구조조정. 직원 3,000명을 자르고 연구개발비를 줄입니다. 더 날렵한 조직이라고 포장하지만 실상은 비용 절감입니다. 둘째, 생산지 다변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공장에 XC60 생산을 추가합니다. 관세를 피하려는 겁니다.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려고 슬로바키아에 새 공장도 짓고 있습니다. 셋째, 폴스타 정리. 지분을 줄이고 지리에 넘깁니다. 적자 브랜드를 떼어내는 겁니다. 볼보 경영진조차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2024년의 영광을 단기간 내에 재현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영상을 끝내면 그냥 나쁜 뉴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볼보를 판단할 때 봐야 할 숫자와 지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숫자를 정리하겠습니다.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숫자. 첫째, 마이너스 10.6%. 2025년 2분기 볼보의 영업이익률입니다. 적자 전환 상태입니다. 둘째, 114억 크로나. 단일 분기에 날린 자산 하나로 약 1조 4천억 원 감가상각액입니다. 셋째, 3,000명. 감원 인원수입니다. 앞으로 지켜봐야 할 세 가지 지표. 첫째, 2025년 하반기 EX90과 EX60의 판매량, 그리고 결함 신고 건수와 소프트웨어 문제가 해결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미국 중국 커넥티드카 금지법의 통과 여부를 봐야 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볼보의 미국 사업 자체가 흔들립니다. 셋째, 폴스타의 나스닥 상장 유지 여부입니다.
상장 폐지가 되면 볼보의 남은 지분도 휴지 조각이 됩니다. 결국 볼보의 위기는 너무 빨리 가려다 넘어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실험실과 같습니다. 안전을 위해 속도를 줄이라던 볼보가 정작 전동화라는 트랙 위에서는 그 누구보다 과속을 했던 셈이죠. 이제 볼보는 스웨덴의 자부심이라는 화려한 포장지를 벗겨내고 냉혹한 실적의 시험대 위에 올랐습니다. 과연 볼보는 이 성장의 캐즘을 넘어 다시 한번 안전하게 도로 위로 복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중국 자본이 만든 값비싼 베타 테스트라는 오명을 쓴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까요? 숫자가 가리키는 방향은 위험 신호입니다. 요동치는 글로벌 경제의 맥락을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짚어내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